오늘은 이제 이 작품부터 할 거예요. 요 작품. 옷 입은 옷 벗은 마하, 옷 입은 마하. 이 작품은 제가 이제 고야 일생 이야기 할 때 했었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썸네일 표지로도 했었고, 요 그림으로는 썸네일 표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하면 아마 분명히 잘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그림으로 제가 썸네일을 했죠. 근데 이제 그림이 그려진 시기로 따지면 요 작품이 먼저 그려졌어요. 옷 벗은 마하. 옷 벗은 마하가 그려졌고,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1795년부터 1800년까지 그려졌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은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당연하게도 너무 당연한 거죠. 고야의 작품의 대부분은 프라도 미술관은 스페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마드리드에 있고, 수도가 마드리드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되게 뒷이야기가 되게 많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파생된 작품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이 작품이 완성되고 이 옷 입은 마하가 완성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품도 파생된 작품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후배들이 많이 따라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그린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선 이 작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그때도 잠깐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옷 벗은 마하라고 해요. 마하. 그러니까 스펠링은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마자예요. 마자. 근데 J가 스페니쉬로 H로 읽히니까 마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옷 벗은 마하라는 의미가 그냥 스페인 하층민을 뜻하는 남자를 뜻하는 마호, 영어로 하면 마조고, 그거의 여성형이 마하예요. 그래서 스페인 하층민을 뜻하는 단어예요. 스페인 하층민을 뜻하는 단어고, 작품 제목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옷 벗은, 영어로 해석하면 옷 벗은 여인, 네이키드 우먼,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서양 미술사에서 최초로 사실은 여성의 음모를 그렸다. 제가 그거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누드 또는 남성의 누드는 서양 미술사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음모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그리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아마 여성이 겨드랑이 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지금처럼 뭐 제모를 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원래 예전에 서양 미술사에서 그림 누드, 여자 누드 또는 남자 누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음모를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드를 되게 신격화, 그러니까 뭐 비너스 이렇게 신화에서 나오는 남성을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지 않았어요. 근데 서양 미술사 최초로 음모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작품이에요. 사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좀 서양 미술이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좀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도 계실 거예요. 2024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작품은 1800년에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지금부터 220년 전에 그린 그림이니까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요 고도이라는 사람이 의뢰를 해서 고야한테 의뢰를 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고도이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찰스 4세, 그러니까 영어식으로는 찰스, 제가 이제 그거를 프랑스식으로는 샤를, 그래서 스페인식으로는 뭐라고 발음하지? 제가 지난주까지는 사실 찾지 않았는데 그 방송 끝나고 뭐라고 발음하지? 샤를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까를로스더라고요. 까를로스. 스펠링이 아예 다른데 왜 그걸 찰스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영어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까를로스 4세와 그의 가족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요 작품 얘기하면서 요 여왕이 루이사의 랑 만나기도 했던 당시 국무총리인 고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고도이란 사람이 주요 인물이에요. 이 고야가 활동을 했던 시기에 주요 인물이에요. 주요 인물. 문제적 인물 중에 하나. 근데 이 사람이 의뢰를 해서 요 작품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알려져 있고, 이거는 근데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작품을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이유로 고도이 총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을 받아요. 종교 재판을 받는데 고도인의 집을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도인의 집에 가니까 요런 예술품 목록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unpopular and unsuccessful art 라고 요런 타이틀의 목록이 발견된 거예요. 고도인의 집에.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하면 덜 인기 있고 덜 성공적인 아트?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술품 목록에 요 작품이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고야한테 고도이라는 당시 국무총리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도이 집에 있었겠죠. 그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야는 궁정화가란 말이에요. 궁정화가인데 어떻게 왕이 아닌 다른 곳에 작품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당시 고도이는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실세였어요. 스페인의 실세. 스페인 왕은 까를로스 4세였지만 진짜 실세는 여왕인 루이사 여왕이었는데, 그 루이사의 내연관계인 당시 국무총리인 고도이가 어떻게 보면 스페인을 쥐어잡았기 때문에 문고리 3인방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고도이는 당시에 직책이 국무총리니까 문고리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고야라는 궁정화가한테 요런 그림을 의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도이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그 집의 예술품 목록에 요 작품이 발견된 거예요. 종교 재판을 하는데, 이제 종교 재판이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경스러운 그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이거 누가 그렸냐? 하니까 고도이가 불었겠죠? 이거 고야가 그렸다. 해가지고 1808년부터 종교 재판이 열렸는데, 고도이는 당연히 불려갔겠죠? 그리고 고도이가 이거 고야 그렸다고 밝혔으니까 고야가 종교 재판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고야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자기는 국무총리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렸을 뿐인데 종교 재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고야까지 재판을 받고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음란물을 그렸다. 약간 이런 죄목으로. 그런데 고야가 궁정화가잖아요. 그리고 요 작품을 그리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작품을 참조해서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의 로케비 비너스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벨라스케스는 제가 고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죠. 고야 전에 스페인 궁정화가. 근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돼 있어요. 어쨌든 이 작품은 1647년에서 51년에 그려진, 고야보다는 150년 선배죠. 어쨌든 요 작품을 보고 참조해서 요거를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벨라스케스는 정말 대단한 화가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요 작품을 보면 작품 제목도 비너스잖아요. 로케비 비너스. 그리고 여기 천사가 나오잖아요. 요 꼬마가 날개 있고 천사잖아요. 그리고 요 작품은 참 잘 그렸죠, 우선. 그러다 보니까 요 작품을 참조해서 그렸다고 하니까 진짜 종교 재판하는 사람들이 얄팍하고 어설픈 게 그래? 요 작품은 우리 종교, 우리 이쪽에서도 인정하는 그림인데 천사도 나오고 고야가 그래? 그래? 그러면 너는 뭐 감옥까지는 갈 필요 없겠다. 요런 식으로 종교 재판에서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야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짜증이 나서 나중에 요런 작품을 그려요. 요거는 이제 1808년에서 12년, 그러니까 종교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 작품 제목은 종교 재판. 근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음울하고 뭔가 뭐랄까 되게 약간 타락한 집단의 재판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야가 의도적으로 그린 그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종교 재판을 비판하는. 요 사람도 쓰러져 가고 있고, 요 사람 다 수글 입고 뭔가 음울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1821년에서 23년 사이에 이제 고야가 은퇴하고 나서 그림을 벽화로 그렸던 블랙 페인팅 시리즈가 있는데, 요때 이제 마녀의 사바스. 그러니까 이게 작품 제목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작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영어 해석하는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단어여가지고. 마녀의 안식일. 전 이 단어를 너무 해석하기가 힘들었어요. 이 작품 제목이 영어로 위치스 전 이거 영단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네. 아퀘랄에. 이거 발음 너무 힘든데. 위치스 아퀘럴레? 위치스 아퀘럴? 저는 이 단어 처음 봤네요. 어쨌든 미리 제가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마녀의 안식일이라는 이런 작품까지 그래요.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작품을 그리고 나서
종교 재판까지 가고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종교 재판이라는 작품도 그리고 그 다음에 마녀의 안식일이라는 벽화. 나중에 이제 고야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벽화로 그린 마녀의 안식일이라는 작품. 이 작품을 그리게 돼요. 근데 이 작품도 뭔가 종교 재판을 비판하는 듯한 느낌, 요런 거. 그래서 나중에 요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런 작품 아니면 요런 작품, 요런 파나에서 제가 고야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등등 요런 게 원래 조금 있었고,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청각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수자가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궁정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종교 재판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흑화했구나. 흑화했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요런 그림들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런 그림들을 블랙 페인팅 시리즈라고 해요. 이 블랙 페인팅 시리즈가 또 뭐가 있냐면 요런 작품. 요 작품 제목은 잠시만요. 아들을 삼키는 토성. 요것도 실제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요것도 벽화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품이랑 전부 다 벽화로 있었던 걸 나중에 캔버스에 이제 후대에서 캔버스로 옮긴 거예요. 어쨌든 요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옷 입은 마를 그리게 돼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종교 재판 하기 전이에요. 종교 재판 하기 전이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프라도 미술관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돼 있다. 옷 벗은 마, 옷 입은 마가 같이 이렇게.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요 여자의 크기가 살짝 다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 여자가 누구냐로 또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 약간 요런 의문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정확한 거는 아닌데 두 명이 이 그림의 모델이 됐다라는 썰이 있어요. 첫 번째는 페피타 투도라는 여자예요. 페피타 투도.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이 페피타 투도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페피타 투도라는 여자가 누구였냐면 요 고도이 국무총리의 내연녀였어요. 내연녀. 그러니까 고도이 총리의 내연녀를 그려달라. 이런 식으로 그려달라고 고야한테 은밀히 부탁을 했겠죠. 근데 되게 웃긴 건 고도이 총리의 내연녀가 한 명이 아니었겠죠? 요 그림의 모델로 알려진 페피타 투도라는 여자도 있었고, 당시 스페인 여왕 루이사도
내연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도이가 이제 실권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여자는 따로 있었어요. 또 결혼한 여자는 따로 있었는데 결국에 1828년에 그리고 이때는 고도이가 힘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이때 결국 옛날에 내연녀였던 페피타 투도라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신 이 여자랑 결국에는 결혼을 했대요. 내연 관계는 1805년 경부터 내연 관계가 시작됐고, 그로부터 23년 뒤에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당연히 이 그림은 뺏겼어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되게 고도이라는 사람이 되게 문제의 사람이거든요. 지금 다음 작품 이야기할 때도 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여자 모델 이야기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1930년에 이렇게 우표로도 발행이 됐다. 근데 이 우표는 처음에는 어떤 개인이 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스페인 우정청,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나라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요런 식의 우표가 나왔죠. 여기 뭐 퀸따 데 고야라고 했는데 퀸따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1930년경에 나온 우표. 그리고 또 이 옷 벗은 마야, 제가 아까 음모가 그려져서 좀 논란거리, 그리고 종교 재판까지 같은 그림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의 논란, 얘기 안 했던 논란, 제가 왜 이제 얘기하냐면 시선이에요. 시선. 이 그림은 약간 하층민의 여자가 옷을 벗고 관람객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얼굴이 보이긴 하지만 거울에 반사돼서 보이죠. 그리고 눈빛이 흐릿흐릿. 하지만 약간 뭐 여러 명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시긴 했지만 얼굴이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색깔도 좀 다른 느낌이고. 근데 시선이 관람객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1800년에 완성된 그림인데 당시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누드의 여자가 관람객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해가지고 이 작품이 완성되고 한 60년 정도 있다가 논란이 된 작품 기억하세요? 제가 몇 달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프랑스의 인상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네의 올랭피아, 올랭피아 느낌 말씀하셨네요. 이 마네의 올랭피아는 고야의 이 옷 벗은 마야를 참조해서 그렸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보시면 비슷비슷한 포즈예요. 그리고 올랭피아는 이 누드의 하층민의 직업 여성이 관람객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서 논란거리였잖아요. 근데 이 작품보다 60년 정도 뒤에 그려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논란거리였죠. 이만큼 후대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마네 같은 경우는 이 작품 말고도 다음 작품, 요 작품, 마네의 요 작품을 참조해서 또 그림을 그렸어요. 요 작품 같은 경우는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이에요. 요 작품은
이 작품이 특히나 세계사 당시 스페인 역사를 알고 있어야지 조금 더 설명이 되는 약간 이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 그리고 한국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엥?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 1814년에 그려진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그려진 작품이 한국과도 연결이 돼 있다. 이 고야의 작품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당시 스페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808년에는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먹었던, 유럽을 제패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스페인이 지중해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스페인이 골칫거리예요. 교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어떻게 해야지 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당시 왕은 카를로스 4세, 무능하기로 널리 알려진 카를로스 4세, 그리고 스페인은 여왕인 루이사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지배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요 고도이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꾀를 낸 거죠. 우리 같이 고도이한테 간 거예요. 고도이한테 가서 우리 포르투갈이 옆에 있으니까 포르투갈을 정복해가지고 우리 스페인이랑 프랑스랑 같이, 그래서 프랑스가 3분의 1을 갖고 스페인이 3분의 1을 갖고 나머지 3분의 1은 고도이 네가 가져라 라고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쪽에서 협상을 가한 거예요. 고도이한테. 그러니까 고도이 입장에서는 와, 개 땡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807년에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으로 그냥 들어와요. 근데 사실은 프랑스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완전 개땡큐죠. 그러니까 전쟁도 하지 않고 스페인에 무혈 입성하게 된 거예요. 무혈 입성하게 돼가지고 완전 이제 스페인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 유럽 정세에서는 뭐 프랑스 출신의 자손이 스페인의 왕이랑 결혼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폴레옹이 직접 스페인에 들어와서 마드리드까지 들어와가지고 침공을 한 거죠. 근데 뭐 스페인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그냥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스페인 시민들이 열받아가지고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5월 3일 1808년 5월 3일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작품은 요 1808년 5월 2일이란 작품과 시리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프랑스 군인들이 스페인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있는 장면을 보여진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5월 3일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폭도, 스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군 같은 느낌이겠죠. 일제강점기 시절의 독립군. 독립군들이 프랑스 군인들한테 처참하게 죽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고야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고야의 작품은 1814년에 그려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다행히도 스페인에서 프랑스 군인들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다시 스페인 왕이, 그러니까 카를로스 4세의 아들인 페르난도 7세가 스페인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런 그림을 스페인의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고야가. 이거는 이제 당시 왕인
페르난도 7세가 의뢰를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기게도 아까 1807년에 나폴레옹 쪽이랑 요 고도이 쪽이랑 짬짬이를 해가지고 프랑스 군대가 무혈 입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당시 왕이었던 까를로스 4세의 아들인 방금 말씀드린 페르난도 7세랑 나폴레옹이랑 짬짬이를 하고 고도위를 속인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페르난도 7세가, 근데 되게 웃긴 게 페르난도 7세가 이 작품을 그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페르난도 7세가 왜 나폴레옹이랑 손잡고 짬짬이를 해서 고도위를 물먹이고 스페인을 물먹였느냐 하면, 페르난도 7세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아버지랑 자신의 어머니인 루이자 여왕 그리고 당시 실세였던 고도이까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나폴레옹 쪽이랑 짬짬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페르난도 7세도 나폴레옹이 요 정도까지 할지는 몰랐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이는 바보같이 속았는데 사실은 페르난도 7세가 요거를 나폴레옹 쪽이랑 물밑에서 작업을 한 거고, 나폴레옹 쪽에서는 고도이도 속이고 페르난도 7세도 속인 거죠. 황당하죠. 요런 세계사가 있었던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그리고 요 고도이는 아까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요 옥보슨 마하를 의뢰했던 국무총리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당시 스페인 정세라든지 스페인 정치, 스페인 역사와 함께 지금 이 고야의 작품들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야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스페인 역사를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으면 더 재밌게 고야의 작품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결국 그리게 됐는데 되게 웃긴 거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프랑스 상황이 나폴레옹이 물러나고 다시 그 전에 왕이었던 부르봉 왕가가 프랑스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도 부르봉 그 전에 왕이었던 부르봉 왕조는 어떻게 보면 스페인 왕조의 조상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난도 7세 입장에서는 이 작품은 철저하게 프랑스를 비판하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고 나서 페르난도 7세가 이 작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인 궁정이 딱 걸어야 되는데 치워버린 거예요.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르난도 7세가 되게 이상한 놈이에요. 페르난도 7세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요 친구예요. 요 친구인데 이거는 미화돼서 그린 거고, 이제 페르난도 7세가 왕이 되고 나서 고야가 그린, 이거는 1815년 요렇게 생긴 이 친구가 페르난도 7세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그렸고, 요런 게 이제 배경이에요, 배경이고,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면, 고야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실은, 구도적으로 봤을 때, 요, 당시 상황에서 요, 스페인 시민들을 죽이는 이 프랑스 군대가 너무 실제로는 이렇게 가까이서 총을 쏘지는 않았대요. 좀 더 멀리 있어야 되는데, 한 화면에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까이 그림을 의도적으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인 요 흰 옷을 입고 노란색 바지를 입은 요 손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은 고야가 의도적으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옷 같은 것도 요런 식으로 색깔을 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사람에서 여기 오른손 있죠, 오른손. 오른손을 확대한 거예요. 확대한 걸 보면, 여기, 요런 상처 또는 흔적, 이런 게 보여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에 이제, 못 같은 걸로 이제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요런 거를 의도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황권의 전령색인 노란색이랑 흰색, 이게 약간 그때 당시에 상징적인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 이제 천주교인에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인 요 사람만 옷 색깔이 구별이 되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화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상처,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고야를 좋아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 미술사 시간에 이 작품은 무조건 배우는 그림이기 때문에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상징한다라는 것은 사실 몰랐어요. 이 작품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거 알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조명 있죠? 요 조명. 밤이니까 불을 밝혀야지 이 사람을 프랑스 군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야가 여기 이걸 설치해서 하이라이트처럼 이 사람을 비치고 있는, 마치 옛날에 바로크 미술에, 아니면 그 전에 뭐 렘브란트의 가 많이 썼던 기법인 키아로스쿠로 기법 있잖아요. 명암 기법. 그거를 의도적으로 요거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랜턴도, 요 조명도 요 사람의 옷 색깔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거의 하얀색, 여기 옆에는 노란색. 의도적으로 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랑 요 사람이랑. 이 그림 하나에 되게 많은 것이 달려있죠.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시된 적이, 당시에는 전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르난도 7세의 변덕 때문에 지가 그리라고 하고선 전시도 안 했대요. 전시도 안 하고 나서 나중에 고야가 죽고 나서 이제 프라도 미술관이 19세기 초중반에 완공이 되고, 거기에 이제 걸리면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네가 요런 작품을 해요. 요런 작품은 이제 멕시코의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이라는 작품이에요. 당시 또 프랑스 군이 이제 멕시코 쪽에 있는 사람 왕을 약간 식민지 이런 거였는데 처형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요거는 1868년에 그려진 작품인데, 마네가 프랑스 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작품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누가 봐도 요 고야의 작품을 참조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마네 같은 경우는 윗세대의 화가들의 작품, 구도 이런 거를 참조한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방금도 요 올랭피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까 요 1808년 5월 3일이라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하 할 거예요. 마네 얘기하면서. 스페인의 후배 작가인 피카소가 요 작품을 그린 거 다들 아시죠? 요 작품은 한국에서의 학살, 그리고 1951년에 그려졌는데
70년 만에 3년 전인 한국의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했었죠. 이 작품도 누가 봐도 이 작품을 참조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피카소는 그래도 20세기 사람이잖아요. 피카소는 고야의 그림을 참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그건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작품 말고 또 이제 피카소의 게르니카도 게르니카가 1937년인가? 이것보다는 조금 먼저, 한국에서 학살보다는 먼저 그려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게르니카가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피카소의 작품. 게르니카도 딱 이런 구도로 그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나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피카소의 이 한국에서의 학살 이 작품을 조금 더, 이 작품이 조금 더 이제 각인이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2006년에 프라도 미술관에서 요 작품, 그 다음에 마네, 요 작품, 그 다음에 피카소의 게르니카 이 세 작품을 한 곳에 넣어서 전시를 했대요. 2006년에.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프라도에서. 진짜 역사적인 전시였다고 볼 수 있죠. 요 작품과 그 다음에 60년 뒤에 그려진 요 작품과 그 다음에 한 80년 뒤에 그려진 피카소의 게르니카 세 작품이, 이 작품은 이 한국에서 학살은 아니에요. 이 작품은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작아요. 게르니카는 되게 크지만 작품이 한 곳에 전시됐었다. 이 기획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이 만의 이 작품은 되게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세계 유럽 각지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작품은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그리고 이 작품은 프라도에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고, 그거를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전시했다. 저는 왜 몰랐을까요, 이때? 제가 2007년에 유럽에 그때 전시를 보러, 그때 그랜드 투어라고 해가지고 카셀 도큐멘타, 그 다음에 민스터 조각전, 그 다음에 베니스 비엔날레, 뭐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동시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2007년, 2017년, 2027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07년 대학생 때 제가 그때 유럽에 가서 카셀 도큐멘타, 민스터 조각전, 베니스 비엔날레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2006년에 프라도에서 이런 전시가 있었다는 거는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좀 한심했죠. 어쨌든 오늘은 이 두 작품, 요 작품과 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요거를 끝으로 고야는 드디어 4주 만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야를 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도 좀 많은 거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고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더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